제가 이제 투자를 나름대로 좀 오래 해본 결과 저는 한 가지는 참 분명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서 남들은 다 돈 벌었다고 하는데 나만 돈 못 벌고 그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조금은 좀 어둡고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는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우리 큐피디님 주식하실 때 언제가 가장 힘드세요? 제가 산 종목이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질 때 사실 그게 정말 힘들긴 한데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그보다 더 크게 힘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주식을 짧게 한 건 아니에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했는데 진짜 많은 경험을 좀 했거든요. 뭐 단타도 해보고 스윙도 해보고 중장기도 해보고 테마주 뭐 급등주 안 건드려 본 게 없고 하락장도 경험해보고 상승장도 경험해보고 횡보장도 다 경험을 해봤는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저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락장이 아니에요. 하락장은 사실 나 포함 대다수가 다 힘들기 때문에 내가 유별나게 더 힘들진 않아요. 뭔가 사람은 사실 좀 공동체 의식이 좀 강하잖아요. 분명히 상승장인데 장이 좋고 주변에 막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돈을 못 벌 때 이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이 비교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피말리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도 진짜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 엄마가 저한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건 좋아. 근데 야 옆집 누구는 공부해서 이렇게 점수 맞았다더라. 너 뭐하니? 이 말이 전 제일 듣기 싫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이 경제 사이클, 주식 사이클은 돌고 돌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상승이 오면은 하락이 찾아오고 또 하락이 찾아오면 상승이 또 찾아오기 마련이에요. 이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주식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의 이 하락장이 끝나는 그 어떠한 순간에 상승장이 찾아올 텐데 그 상승장 때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대다수의 분들이.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갔을 때 과연 그 상승장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을 타파하고 더 수익으로 키워갈 수가 있는 종목들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없다면 내가 그 힘든 순간을 다 겪고 이겨내고 버텨내서 상승장을 드디어 내가 맞이하게 됐는데 다른 종목들은 다 올라서 남들은 다 돈 벌었다고 하는데 나만 돈 못 벌고 그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시면 이번 하락장 때 잘 버티고 이겨내는 거 인내하는 것들이 나중에 더 큰 결과로 좀 얻게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이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기존에 내가 물려있던 종목들이 올라오니까 더 물을 타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텃밭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시장은 분명히 반등을 하는데 상승하려고 하는 시그널을 자꾸 주는데 내 종목의 힘이 과연 강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가오는 더 큰 상승장 때 이 종목들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살짝 우리는 좀 맛볼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기회의 상승장 사이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강한 상승의 힘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동안에 버티고 공부하고 인내했던 것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포트 점검을 해봐야 된다.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도 지금 내가 살려고 봤을 때 굳이 살 것 같진 않아.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종목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반등장 때 그 종목들의 비중을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를 나름대로 좀 오래 해본 결과 저는 한 가지는 참 분명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식으로 매일마다 돈을 벌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주식을 잘해도 정말 상위 0.1%의 실력을 가진 트레이더라도 매일마다 돈 버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식 초보자분들은 자꾸 꿈을 꾸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그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을 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뭘 바꿨냐면 매일마다 돈 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매 순간마다 100%의 성공률에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 이거는 정답을 찾을 게 아니라 해답을 찾아야 된다. 즉 비교적 확률이 높은 쪽에 투자를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회전율을 낮추게 됐었습니다. 회전율이 뭐냐? 매매 횟수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시장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매매하고 싶은 욕구 충동이 진짜 매 순간순간마다 오거든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오르지 않는데 다른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이라도 팔고 저 종목 따라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순간순간의 충동들을 다 참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공부를 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그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에 왔을 때 비로소 사는 거죠. 사는 것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회전율 자체가 많이 다운이 되는 거죠. 몇 종목 안 되는 종목들에 조금씩 비중을 넣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 기업이 적정 가치 위로 올라온다면 조금씩 다시 또 팔고요.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또 값진 결과 그리고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낚시도 그래요. 사실 주식에서 낚시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낚시를 할 때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내가 딱 낚시를 하기 위해서 딱 주요 타점들에 분석을 합니다. 내가 요 포인트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혀. 요 포인트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쪽으로 난 가요. 간 다음에 뭘 하느냐? 딱 낚싯대를 던져 놓죠.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물고기가 미끼를 덥석 물면 그때 바로 탁 낚아채요. 망설임이 없어요. 바로 낚아채버립니다. 근데 낚시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특히 배낚시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분명히 이 선장님이 이 포인트가 좋다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내가 탁 낚싯대를 던졌는데 바로 입질이 안 온다고 다시 칭칭칭칭 감고 또 던집니다. 또 던지고 또 던져요. 계속 던지다가 아, 선장님 여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옮기시죠. 계속 조급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결국 이제 빈털터리로 집에 가게 되는데 반대로 진짜 낚시를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이 인내심을 잘 기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내심을 하기 위한 선제 조건 정말 좋은 포인트를 공부하고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잘 기다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 좋은 기업을 찾아낸다, 공부를 한다. 그 다음에 그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낚아채서 산다. 근데 주식이 더 좋은 건 뭐냐면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다 보면 많이 느낄 겁니다. 내가 지금 공격해야 될 때가 수비를 해야 될 때인가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 될 때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순간순간에 가장 그나마 좀 높은 확률로 행동이 나오는 것은 대중과 달리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대중과 달리. 남들이 다 환호할 때는 사실 오히려 위기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남들이 다 정말 공포스럽고 막 다 던지고 포기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돈 버는 소수에게는 정말 큰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매번 주식시장에서는 그랬어요. 남들이 다 던지고 도망갈 때가 비로소 정말 큰 매수의 기회였고 모두가 다 환호하고 막 난리 부르실 때 막 삼성전자, 8만전자, 9만전자 이와 10만전자 간다 막 이럴 때 그때가 이제 고점인 것처럼 대중과 좀 달리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대중은 다 뭘 하려고 합니까? 주식을 다 포기하고 던지려고 합니다. 그럼 서서히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에 용기만 가진다면 또 시간이 지난 뒤에는 아 그때가 기회였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남들이 모두가 다 환호할 때는 내가 기존에 잘 준비했던 것들로 침착하게 아 이제는 슬슬 팔아야 될 때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파는 대중과 달리하는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오래오래 계속 살아남고 계좌도 마찬가지로 풍파는 겪을 수는 있겠지만 좀 멀리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은 할 수 있을 그런 계좌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투자자가 누구냐? 1억 천금을 내는 투자자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한 방에 막 텐베거 먹고 한 방에 진짜 뭐 인생 역전의 계좌를 불리는 분들을 부러워합니다. 근데요. 막상 그분들을 부러워할 게 없는 게 저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결국 그 결말이 좋지가 않았어요. 돈을 굉장히 쉽게 벌고 한순간에 1억 천금을 번 그들이 돈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쉽게 투자하고 기존에 내가 운으로 그렇게 벌었던 거 다시 실력으로 잃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 남는 게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존경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투자자는 누구냐? 정말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진짜 주식 장인인 거죠. 그분들은 그 살아남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또 이러한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 수빈쌤은 지금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시장을 굉장히 설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상황에 상승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올 거를 알기 때문에 그를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 그 상승 때 뭐가 더 강한 주도주가 될까를 지금 단계에서 빨리빨리 공부하고 캐치하고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싸다 싶으면 저는 조금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고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주식을 낚시로 비유를 했는데 사실 낚시도 그렇습니다. 뭔가 입질이 와서 낚잖아요. 대여를 낚는 것은 크게 그 기회 자체가 오질 않아요. 거의 뭐 송사리, 피레미 위주로 하다가 갑자기 대여가 한 번 탁탁탁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도 마찬가지. 주식에 있어서도 내가 투자로 정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순간순간의 기회에 정말 집중을 하려고 해요. 왜? 많이 오지 않은 기회니까. 이 기회를 잘 잡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순간 계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내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사실 그렇게까지 길진 않습니다. 근데 투자에 있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우리의 그 남은 여정이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가오는 그 기회 순간 있을 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집중하고 더 공부하고 더 인내를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게 또 지나가 버리면 사람은 다시금 후회하게 되거든요. 내가 그때 왜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왜 그걸 잡지 않았을까?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이, 왜 내 손이 그걸 따라가지 못했을까? 애초에 저는 후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인내심으로 인해서 이번에 기회를 정말 제대로 좀 붙잡아 볼 생각입니다. 혹시 저와 또 같은 마음이시면 저희 채널 구독하셔서 제가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둘씩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또 좋은 정보 공유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기회 같이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스케치 새로운 변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맞다. 행복 스케치가요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개편이 됩니다.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 큐피디님이 고생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주 1회는 제가 주식 관련된 얘기를 좀 다뤄드릴 거고 1회는 제가 웬만하면 재테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기존에 우리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한 공부는 계속했지만 사실 시장에는 인생에 있어서는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주식 말고도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알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되게 재밌고 또 심플하게 알려드릴 또 계획이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할 나갈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행복 스케치를 통해서 공부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새롭게 개편된 행복 스케치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